행복한 국어.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국어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하기를 주제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 교과서는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Let's 국어! 사진을 보고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이런 적 있죠? 어떤 감정이 느껴지죠? 화남, 좌절, 분노. 표정이 정말 극적인데요. 이런 표정이 아이스크림을 놓쳐서 이 바닥에 떨어진 이 상황을 전부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입니다. 아이의 표정과 몸짓에서 어떤 다급함과 당황, 놀람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지죠. 개구리가 어떻게 입 주변으로 뛰어오른 걸까요? 이 사진은 어떤 상황일까요? 농구 선수인 것 같은데 공이 림을 통과해서 점수를 낸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이 농구공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이런 끼어버린 모양이에요. 선수의 표정과 몸짓이 어떤 상황과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았나봐요. 표정에서 행복이 묻어나오네요.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이런 표정, 몸짓, 말투에서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때 듣는 사람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말해도 될까요? 아니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돈을 왜 만들었을까? 돈이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며 짐승을 사냥해서 먹거나 나무 열매와 식물을 채집해서 먹으며 동물에서 잠을 자던 원시 시대였지요. 인류는 그런 생활을 무려 수만 년이나 해왔답니다. 당연히 돈 같은 게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그전까지 인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에 널려있는 짐승과 식물을 거두어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처음에는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괭이나 쟁기 같은 농기구가 개발되고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확하는 곡식의 양도 늘어났지요.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요. 이렇게 남은 생산물을 잉여 생산이라고 해요. 이제 인류는 남는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까 조금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6,000년 전 드디어 사람들은 저마다 남는 물건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물물교환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물물교환은 쉽지 않았어요. 쌀을 가져온 농부가 어부의 고등어와 맞바꾸려면 어부 역시 쌀을 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부는 원하는 것이 사냥꾼의 곰 가죽이라면 이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지요. 또 운 좋게 그런 상대방을 만나도 교환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어부야, 고등어 한 마리랑 쌀 한 봉지랑 바꾸자. 에이, 2봉지는 줘야지. 그래서 인류는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제3의 물건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돈이었죠. 기록에 전해지는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예요. 에게, 그 흔한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사용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조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조개가 아니라 더운 지방에서만 나는 자한패라는 귀한 조개였어요. 이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실을 꿰면 장신구가 되기도 했죠. 조개 껍데기가 나지 않는 지역은 다른 물건을 돈으로 사용했어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가 많이 나는 남아메리카에서는 카카오 열매를, 소금이 풍부했던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에서는 소금을, 농경 지역에서는 곡식과 옷감을, 가축이 재산이었던 유목민은 동물을 각각 돈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물건을 돈으로 사용하는 것을 물품화폐 또는 상품화폐라고 해요. 그럼 이제 돈이 등장했으니 물물교환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비록 물품화폐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거래는 물물교환으로 이루어졌어요.
물품 앞에는 물물교환의 보조수단에 불과했지요. 글을 다 읽었으니 글에 대한 내용을 질문에 답을 하면서 파악해봅시다. 원시시대에 돈이 필요 없었던 까닭은 무엇인가요? 사냥이나 채집을 하며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원하는 물건을 어떻게 구했나요? 필요한 물건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무엇을 돈으로 사용했나요? 카카오 열매와 소금입니다. 좋아요. 글의 내용을 아주 잘 파악했네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동생은 아마 어려워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를 못할 것이고, 친구들은 아마 관심도 없는 내용에 지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아마 반말로 이야기를 해서 무례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내용을 소개할 때 듣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동생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알기 쉬운 말로 해줘야 되겠죠? 읽은 글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을 만들 까닭을 알고 있니? 물건과 물건을 바꿔 쓰던 사람들이 불편해서 물건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낸 거야. 처음 돈은 조개 껍데기였대.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반말로 이야기한다고 예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물물 교환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도 달라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돈이랍니다.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앞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이 돈을 만든 까닭도 알고 있니? 물물 교환할 때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도 달라서 불편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생각해낸 거지. 그게 바로 돈이야. 최초의 돈은 중국인들이 사용한 조개 껍데기래. 이렇듯 어떤 상황이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달리 말해야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동생에게는 알기 쉬운 말로, 친구에게는 관심을 보일 만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는 정중하게 높임말로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자신의 겪은 일을 실감나게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